자,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 유도. 이제 사실 앞에 내용이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제 자, 유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뭔가가 유도된다는 거야, 그지? 뭔가가 유도. 뭐가 유도되느냐? 자, 여기 전자기가 자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뭘 배웠냐면 전류가 흘렀더니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던 거잖아. 이번엔 반대로 해요. 자기장 때문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지? 자기장에 어떤 변화가 생겨.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돼. 원래는 전류가 흐르려면 건전지나 전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얘만 변하게 해주면 저절로 전류가 흐르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다 이렇게. 그럼 이때 설명을 하겠다만 이때 이 저절로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라고 부르죠. 자, 그럼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뭐냐? 우리 자기력선 알지? 자기력선이 뭐지? 그 자기장의 방향을 서로. 그렇지. 자기장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세기를 서늘거서 나타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 변화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한다 생각해도 돼. 알겠니? 뭐가 변한다고? 자기력선을 어디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 그게 자기장이 변하는 거라 생각해도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만약에 동그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원형 도선이 있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여기다 건전지 연결 안 했어. 응? 연결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자석을 하나 딱 이렇게 N극이라고 칠게. 자, 그럼 우리 자기력선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라고 쳐볼게. 그러면 그 자기력선이 3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원형도선을 통과하고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 변화는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면 이 도선의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 만약에 똑같이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자석이 있었거든. 자, 근데 내가 자석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자, 가까이 자석을 이렇게 지금 가까이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요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3개가 나온다고 칠게.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고 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지금 여기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를 하나만 지나가고 있었어. 그치? 근데 자석을 내가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 지나가는 게 몇 개가 됐어? 3개가 된 거잖아. 이 원형도선을 지나가는 게. 맞지? 그럼 이 원형도선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할게. 원형도선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그치? 그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그 원형도선의 저절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여기 멀리서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만 지나갔는데 내가 자석을 이 도선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오니까 얘를 지나가는 게 몇 개가 돼? 3개가 되더란 말이야. 그럼 변한 거지? 그래서 표현하자면 밑으로 하나만 지나가고 있었는데 도선을 통과하는 게 이렇게 가까이 오면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는 거지. 그럼 자기장이 변했더니만 이 도선이 이제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치?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거지. 어느 방향. 과연 얘가 이 도선이라고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냐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냐를 따져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면 우리 전류의 세기 암페어로 나타내잖아.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따져봐야 되겠지. 전류의 세기도 따져봐야 돼. 자,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세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란 말이야.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 렌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렌치라는 사람이 발표한 렌치의 법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이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로 쓸게 일단. 유도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흐른다?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응? 흐르게 된다. 이게 이제 렌즈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자기장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기장이 3개가 지나가게 됐잖아. 근데 변했잖아. 자기장이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변하는 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2개를 없애주면 되잖아. 맞지? 2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기장이 위쪽으로 똑같은 게 2개가 생겨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하나에서 3개가 되면 위쪽으로 자기장이 2개가 이렇게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야. 저절로 생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그랬죠.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이 오른손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자기장이 위쪽으로 생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흘러야 돼? 요렇게 흐르게 된다. 아, 그러니까 N극이 이 도선에 가까이 오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원형 도선을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게 왔어. 이게 중요한 거는 얘가 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근데 네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니? 변하니 안 변하니? 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흐르거든? 근데 와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제 안 변할 거 아니야. 똑같이 통과하는 게 3개니까. 그럼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통해. 그 뒤에 이제 종합하면은 또 나오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석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자석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이것도 멀리 있던 N극이 가까이 오는 동안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야. 가까이 오는 동안 자기장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려고 하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 N극을 가까이 하면 멀리 있던 N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 그랬지. 맞지? 그럼 가만히 있던 게 다시 멀어진다고 하잖아. 원형 도선에서 다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자기력선 딱 그려보면 자, 3개가 지나갔는데 다시 이게 멀어지는 N극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3개가 지나가던 게 다시 하나로 줄어들지? 완전 청개구리 싫은 거야. 늘어나는 것도 싫고 줄어드는 것도 싫은 거야. 그러면 3개가 아래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래로 하나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 아깝거든. 이거 어떻게 돼? 2개를 밑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 있던 거를 다시 멀리 하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2개가 생긴다고. 그럼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생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된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걸 말로 정리를 해주면 어떤 원형 도선에 N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응?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더라라는 거야. 근데 N극을 가만히 이제 두면 어떻게 돼? 가만히 두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다가 다시 N극을 이제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번에 자기장이 좀 줄어드니까 그 자기장이 늘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그림에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무조건 자기장이 변하는 거를 싫어해. 늘어나는 것도 싫고 줄어드는 것도 싫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반대 늘어나면 줄이고
줄어들면 늘리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지? 이렇게 돼. 그럼 이번에는 S극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 S극. 자, 이번에는 봐봐. 만약에 여기에 똑같이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응? 여기에 S극이 이렇게 멀리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 S극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봤더니만 이 도선을 지나서 들어가는 애가 한 개인 거야. 맞아? 그런데 내가 이 S극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야. 가까이 이렇게 가져온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3개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려보면은, 이때는 원형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로 늘어났어? 3개로 늘어났지? 늘어나는 건 싫테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없애야지, 2개를. 2개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2개가 생기는 거야. 저절로. 그러면 이 도선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다음에 S극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그때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는 다시 그 S극을 내가 멀리 하는 거야, 멀리. 자, 그랬더니만 다시 이 원형도선을 통과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로 줄었어. 3개에서 하나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3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그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 도선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2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2개가 생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 찾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다 마찬가지로 적어볼게. 그러면 이때 S극인 경우 S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더라? 저 그림에서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거지. 응?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시계 방향. 미안하다. 선생님 눈도 나쁘나 봐. 그치?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S극을 내가 가만히 멈춰두면, 그 멈춰있는 동안에는 자기장이 안 변하잖아. 계속 3개가 지나가니까 안 변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멀리 하게 되면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안 흘러. 응? 그러다가, 그지? 그러다가 S극을 이번에는 멀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어?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지? 맞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문제 예측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거 지금 선생님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건 안 그려져 있고 자석이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멀리 요거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전류가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누구냐 물어. 여기 봐봐. 누가 똑같이 흘러?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S극을 멀리 할 때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때? 똑같아. 그 다음에 N극을 멀리 할 때하고 S극을 가까이 할 때가 또 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이?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림이 나온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똑같은 거를 써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사실 전류가 흐르는 게 어떻게 알아? 사실은 여기다 이제 뭘 연결해놔 이렇게. 이렇게 쓰거든? 요걸 연결해 놓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검류계라는 걸 연결해 놓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잖아? 이게 전류계랑 비슷하거든? 바늘이 움직여. 바늘이 움직이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검류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어. 왜냐면 자, 우리가 이 원형도선을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도선이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럼 요 경우에 자기장이 위로 나가잖아.
그럼 우리 N극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원형 도선이라고 하면 요 윗부분이 무슨 극인 셈인 거야? N극인 셈인 거지. 아래쪽이 S극인 셈인 거지. 맞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원형 도선이라고 아니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자기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니?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돼? 위쪽이 S극인 셈인 거고 아래쪽이 N극인 셈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도 똑같겠지? 얘도 이게 만약에 하나의 자석이라고 친다면 자기장이 아래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니까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얘 똑같겠지? 이렇게 원형 자석이라고 하면 위쪽이 N극 아래쪽. 그럼 또 봐라.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극도 물어보거든. 자, 두 가지야. 이 방향을 찾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잖아. 또 하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 그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하려면 어떻게 하지? 밀어내야 되니까 그 N극이 가까이 오는 쪽, 가까운 쪽이 N극이 돼서 얘를 밀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위에 쪽이 N극이 되려면 자기장이 위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그 다음에 봐라. 얘는 N극이 멀어지잖아. 멀어지는 거 방해하려면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당기려면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된다? S극이 돼야 된다. 그럼 위쪽이 S극이 되려면 자기장이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S극이 가까이 와. 그럼 그 S극을 밀어내야 돼.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S극이 가까이 오면 위쪽이 S극이 된다 이거지. 그 아래쪽이 N극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나겠구나.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생겨나려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S극이 멀어지잖아. 그럼 멀어지는 S극을 당겨야 되거든. 방해하려면. 그러니까 S극을 당기려면 이 윗부분이 N극이 돼서 당겨줘야 돼. 그럼 윗부분이 N극이 되려면 자기장이 위로 나가야 된다 이거야. 알겠니? 위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걸 또 생각해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쪽이 무슨 극이고 아래쪽이 무슨 극인지 알 수 있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면 내가 따로 전원장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저절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 흐르는 전류를 뭐야? 유도전류라고 하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내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봐봐. 올 때는 이렇게 흐르고 갈 때는 이렇게 흐르지. 그럼 내가 자석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방향이 바뀌게 되지? 맞아? 그럼 어쨌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무슨 운동 에너지인가 움직이잖아. 그지? 그럼 그 운동 에너지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도선의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맞지? 그래서 이 뒤에 가면 발전기 얘기할 텐데 발전기가 뭐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구잖아.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생길 때 생기는 건데 그때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발전기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지? 그 방향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뭐 시계 방향으로 흐르던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던 그럼 이 전류의 세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참고로 이 검육의 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그럼 봐봐. 그럼 얘가 많이 움직이면 뭐야? 전류가 그만큼 많이 흐른다는 얘기야. 그지? 많이 흐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썼으니까 이거 지워볼게요. 자, 내가 유도전류가 흐를 때 그 유도전류가 내가 일부러 많이 흐르게 하거나 혹은 일부러 많이 약하게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유도전류의 세기. 자, 어떻게 자기장이 변하면 흐르는 거잖아. 자, 사실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하나 있어.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고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 뭐 수식까지는 안 쓸 건데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전력 세기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 뭐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학교에서 기전력이라는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만 할게. 그러니까 요 패러데이 법칙을 선생님이 말로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자석을 말이야, 좀 강한 자석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몇 개가 돼? 더 많아지겠지. 맞지? 더 많아지겠지? 더 많아지는데 이때는 여전히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많아지는데 여전히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까이 오면 그러면 이제 요거 지우고 밑에 거 요걸로 설명을 할게. 만약에 자기력선이 5개가 나오는 강한 자석이 있다 이거. 근데 걔를 내가 아까처럼 똑같이 가까이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아까는 하나에서 3개가 됐잖아. 근데 이때는 하나 지나가던 게 몇 개 지나가게 돼? 5개가 지나가지 않니? 맞지? 강한 자석을 썼더니 그러면 내가 어쨌든 변하는 게 싫어서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없애려고 하면 자기장이 몇 개가 생겨요? 아까와 달리 4개가 생기게 돼, 그지? 맞아? 그럼 이 도선에 생기는 자기장이 세졌다는 거야. 그럼 도선에 생긴 자기장이 세지려면 당연히 전류도 그만큼 많이 흘러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 흐르는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고 싶으면 뭘 쓰면 된다?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돼.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더 세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게 자석이 움직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자석을 내가 뭐야? 좀 변하면 되는 거잖아. 빨리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돼? 시간당 변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와. 천천히 와서 하나가 5개가 된 거야. 근데 이게 10초 동안에 하나에서 5개가 된 거라고 치자고. 그러면 1초당, 그러니까 이거를 4초 동안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4초가 걸린 거야. 그럼 4초 동안 얘가 얘로 변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래서 이제 4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4초 동안 4개가 변한 거잖아. 그럼 얘는 1초에 1개 변한 셈인 거야. 1초당 1개꼴로 변한 셈이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휙! 굉장히 빨리 바꾼 거야. 그래서 1초가 걸린 거야. 1초 4개가 변하는 거잖아. 아까는 이렇게 오는데 4초가 걸리면 1초당 1개꼴로 변하는 셈인데 이거를 휙 가져오면 1초에 4개꼴로 변하는 셈인 거잖아. 더 많이 변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변하게 되지? 그러면 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번째 뭐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돼.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어떡한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야. 빠르게 움직여.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해서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해주거나 아니면 자석을 굉장히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그때 흐르는 유도 전류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강한 자석을 사용하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 이렇게. 거기 보면은 공식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고 자석의 세기가 강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거 지울게. 다시. 자, 코일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자석을 이렇게 멀리 있던 애를 가까이 이렇게 가져온 거야.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얘가 가까이 오니까 예를 들어 3개가 이렇게 지나가. 그죠? 그러면 하나에서 3개가 된 거니까 그 2개를 없애게 해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에 이런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소위 말하는 거 코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도선마다 자기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의 도선마다 생기는 자기장이 합쳐지니까 전체적으로 이 코일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세지거든. 그럼 자기장이 세지려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그냥 원형도선 하나인 거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형도선이 여러 개 겹쳐있는 이른바 코일을 이용하게 되면 전류가 더 결과적으로 많이 흐르게 된다. 그래서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원형도선 하나인 거보다는 원형도선 2개인 거, 원형도선 3개인 거, 4개인 거가 훨씬 더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거야. 자석을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서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강한 자석을 사용하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고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더 어떻게 된다? 많이 흐르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자석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때문에는 그 코일 감아놓은 거 가지고 그 코일에다가 뭐야?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 그림이 나와 있지, 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통이 이렇게 있지, 통이. 그리고 여기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뭐야?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돼 있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려면 뭔가 달아나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야? 검유계라는 걸 이렇게 달았자. 검유계는 G라고 쓰고 딱 거죠. 그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검유계가 들어요. 그럼 이 검유계도 바늘이 있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근데 만약에 코일에서 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만약에. 그럼 바늘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 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바늘이. 그래서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이때 내가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지? 봐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N극이잖아? N극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 여기, 이 코일, 이 안쪽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지. 멀리 있을 때는 하나만 지나가던 게 가까이 오면 아까 3개 지나가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러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 이 코일 안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그럼 위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지금 그림에서 요렇게 흐르게 된다. 맞지? 가까이 오면 이렇게 흐르니까 바늘이 뭐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치자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또 반대로 가면, 멀리 가면 전류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반대로 딱 바뀌어. 그러면 바늘이 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계속 바뀌게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잖아. 그 전류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교류전류라고 해, 교류전류. 그지? 그래서 자석.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석을 어디다, 이 코일 안에다 이렇게 넣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 그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코일 여기 안쪽에다 이제 자석을 내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코일이잖아. 이 가문 횟수가 또 많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내가 자석을 넣고 가만히 이렇게 멈춰두면 그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거를 잘 명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 전자기유도 현상이 요즘에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니지? 유도전류를,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현상의 이용. 첫 번째는 뭐야? 우리 티머니, 버스카드, 교통카드, 그지? 사용하지, 그지? 그 교통카드. 우리 버스를 올라타면 버스에 이렇게 보면 단말기가 있지. 맞아? 여기 이제 카드를 이렇게 대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잔액이 딱 표시가 되잖아.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주변에 이렇게 뭐가 형성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딱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교통카드를 딱 갖다 대는 거잖아. 뭐 교통카드가 요즘 네모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만,
그냥 이렇게 체크카드처럼 생긴 뭐 예를 들어 버스카드가 있다고 치면 그거를 이렇게 얇게 두 장을 붙여놓은 거거든. 그걸 내가 이렇게 싹 벗겨보면은 요 안에 요렇게 뭐야? 전선이 들어있다. 전선이 들어있어. 전선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달려있는 거야? 그 IC 칩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교통카드 그냥 들고 있을 때는 요 네모난 코일, 이거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일로 지나가는 자기장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 카드를 딱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도선이 딱 있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자기장이 두 개가 통과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갖다 대면 통과하던 게 없었는데 두 개가 생기지. 그럼 이 코일 안에서 저절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겨난다는 거야. 그럼 자기장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이게 IC 칩에 저장돼 있던 정보를 이 교통카드 단말기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잔액도 표시되고 뭐 요금이 얼마 이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통카드가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전자기기 현상을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도난방지기 설치돼 있지. 맞지? 도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트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뭐 원형으로 된 양쪽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사이로 지나가잖아. 그럼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사이에 뭐가 형성이 돼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이나 이런 물건에 보면은 택이라는 게 조그맣게 들어있어. 교통카드 같은 게 조그맣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갖고 나오잖아? 그럼 그 태그 안에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흘러가고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전자기기 현상을 이용한 거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통카드, 그 다음에 뭐 도난방지기 이런 게 있고, 뭐 나머지는 한번 다 비슷한 원리니까 뭐 책에 있는 거 보면 되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전자기기 현상은 결국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그거 이용해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를. 발전기. 자, 근데 발전기는 꼭 우리 앞서 배운 시험 범위는 아니다만 지금 전동기하고 꼭 구분을 해야 돼. 이게 구조가 똑같이 생겼어.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어때? 구조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어떤 구조냐 하면 여기에 자석이 하나 이렇게 있어. N극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자석이 하나 있어. S극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 자석 사이에 뭐 코일이 감아져 있는 게 들어있든, 이렇게 이제 도선이 하나 딱 들어있거든. 이렇게 도선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연결돼.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내가 프로펠러 하나 이렇게 달아놨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전동기는 뭐였냐면, 전동기는 이 사각형 도선의 전류를 내가 흘려주는 거야. 전류를 흘려주면 이 자석하고 자석 사이에 뭐가 생겨있지? 자기장이 생겨있지? 원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또 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힘을 받아서 얘가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발전기는 생김새는 똑같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를 여기에 뭐 손잡이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얘를 돌리는 거야. 그냥 돌리는 거야. 그럼 돌리면 어떻게 돼? 봐라. 도선이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생겨있을 거란 말이야. N극에서 S극 사이를. 맞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근데 도선이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도선에 네모난 걸 통과하는 자기장이 있니 없니? 없지.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내가 이걸 돌려갖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다가 통과하는 자기장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근데 내가 돌려서 또 이렇게 되면 전류 안 흐르겠지. 또 돌리면 흐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도선을 전동기는 이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야. 그럼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발전기는 이 도선을 내가 그냥 돌리는 거야. 뭐 내 힘으로 돌리던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돌리던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돌리면 이 도선 안에 지나가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 도선에 저절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알겠니?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구조는 동일한데 원리는 다를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발전기는 방금 내가 이걸 돌리면 돼. 보통 우리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 만들잖아. 수력 발전소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얘를 돌린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이제 전기가 생기게 돼. 그지? 그래서 얘는 얘기했듯이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는 내가 돌려주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면에 전동기는 내가 얘기했지. 여기 전류를 흘려줘야 돼. 그럼 여기 전류가 흘러가면 이 자기장하고 이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을 받아서 얘가 돌아가는 거거든. 얘는 반대야. 내가 전류를 흘려주지.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조는 동일한데 원리가 다르다 이거야. 전자기 유도에서는 요거가 되겠네. 알겠니? 요거는 우리가 앞서 배운 그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랑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굳이 쓰자면 얘는 전자기 유도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전자기 유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동기는 우리 이제 앞서 배웠던 뭐야? 전자기력. 라는 힘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그림 두 개 비교한 거 나와 있지? 그림 봐봐 어때? 그림은 똑같지? 구조가 똑같아. 구조는 똑같은데 원리는 서로 다른 원리를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자기기는 요 발전기다. 그래서 그 발전기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알겠지?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좀 추워요.